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대북, 조국 테마 세 가지 핫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테마. 헬릭 스미스가 삼상 실패와 함께 이틀 연속 하한가 이후에 드디어 오늘 이제 하한가가 풀리는 그런 모습이죠. 헬릭 스미스의 어떤 하한가가 풀리면서 바이오 전반의 결정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셀트리온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동안 장기간 지루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8월 6일자로 바닥을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또 메지온이 강세를 보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메지온 포함해서 약 한 3종목, 5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북 테마인데요. 대북 테마는 지금 그 북미 실무회담 개최 결정이 지금 임박을 했죠. 대체적으로 이제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 정도면은 실무회담 개최가 결정이 난다고 보는데, 개최가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본격적인 랠리가 전개가 되겠고요. 이 흐름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왕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실무회담 개최 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고 그런 거고요. 초기에는 약간 우량주 개념보다는 좀 이제 투기적인 개념으로 어떤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 화면에는 야성적 매수에 대비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많이 이미 오른 것보다는 낙폭 과대, 그리고 고가주보다는 저가주, 이런 것들을 좀 만족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세 종목을 준비했고, 또 아울러서 한 우량주, 대북 테마 중에서 우량 중소형주 두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국 테마인데, 지금 그 조국 법무장관이 굉장히 위기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핫 이슈죠. 조국 문제가. 조국 그 법무장관이 만약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떠나면 되겠고, 만약에 조국 법무장관이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려면 새로운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화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철학자 니체를 좋아하거든요. 니체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데어 빌리츠 오브 마크트, 영어로 하면 이제 윌 투 파워, 힘의 의지거든요. 권력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실 그 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쉬운 다섯으로 알고 있는데 55년에 걸쳐서 가장 커다란 위기일 거예요. 이거를 아마 극복을 한다면 강한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차기 이제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국 테마주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논리는 굉장히 비약해요. 이슈로 가는 거니까 화천기계 한 종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사실 화천기계가 조국 테마로 편입되는 것은 예전에 그 버클리대 법대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논리는 굉장히 희박하지만 결국 시세라는 것은 이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화천기계를 설정해 봤고요. 제가 요거는 뭐냐면 화천기계를 2011년도 7월 달에 안철수 연구소죠. 안랩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세 메커니즘 동일하기 때문에. 당시 7월 달에 주가가 막 2만원에서 16만원대까지 급등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화천기계가 그런 자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을 산다 판다 전에 일단 뭐 조금씩 자기 투자 금액 한 5%, 10% 내에서 사놓고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화천기계 자체가 또 우량주고 굉장히 그 공작기계 중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화천기계가 먼저 나오네요. 바이오부터 보도록 하죠. 바이오. 자, 먼저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보면은 이제 요 고점이 언젠가요? 2018년 2월 달입니다. 2018년 2월 이후에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장기간 지루한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바닥은 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닥이 찾아오는데, 매도 세력의 소멸로 인해서 바닥이 찾아온 경우가 많아요. 그 매도의 극점을 찍은 거. 그 지금 헬릭 스미스 이전에 HLB라든가 뭐 신라젠, 코롱생명과학, 또 뭡니까 뭐 한미약품도 그랬었죠. 지금 헬릭 스미스가 지금 다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메지온이 남아있죠. 메지온은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사실 좀 파괴되고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여하튼간에 헬릭 스미스가 삼상에 실패함으로써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 그 셀링 클라이막스죠. 매도의 극점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죠. 자,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차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지난 8월 6일 날 이제 바닥을 확인했어요. 바닥을 찍고 요번에
물론 이제 그 셀트리온은 이제 거래소 종목인데 유가증권 시장인데 여하튼 간에 바이오의 대장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그 헬릭스미스의 하한가가 3일째 풀면서 어떤 바이오의 새로운 어떤 그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헬릭스미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헬릭스미스. 오늘 결과적으로는 9.5%로 끝났네요. 76,000원으로 끝났는데, 이러면서 많이 좀 일반적으로 밀리는 게 맞습니다. 밀리는 게. 그 현실적으로 2021년 이후에 이제 또 뭐 희망거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이 매물을 이기지 못해. 매물이 계속해서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점 하한가 2번 이후에 반등 시 파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한가가 풀렸다는 것만으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메지온을 보죠. 메지온. 자, 메지온 오늘 16% 올랐습니다. 16,700원 올랐는데 그 차트 흐름도 양호해요. 이때죠. 6월 말에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이때 이제 뭐 삼상 실패 어쩌고 하면서 동반 하락했죠. 관련주들이 삼상을 남겨놓던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했는데 대량 거래 이후에 잘 이겨냈어요. 이것은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물론 삼상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속단하기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메지온을 사는 게 아니라 메지온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바이오 전반이 어떤 그 메지온으로 인해서 커다란 어떤 그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뭐 기술적으로도 이러면 내일은 당연히 이제 뭐 조정이 들어오죠. 보통 조정 오늘 양봉이 워낙 크니까 조정 한 2, 3일째 정도 그때서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이거든요. 그 메지온은 우리가 상징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겠고, 오늘 또 강세 배경에는 좋은 공시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 심장협회에서 메지온을 이제 11월 중순경에 이제 열린다고 그러는데 메지온을 초청했다고 그러죠. 초청했기 때문에 메지온이 삼상 통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메지온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한 4.5% 상승했어요. 거래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미는 좀 희석이 되지만, 왜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드렸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5개 바이오 기업이 연타로 삼상에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 일반적으로 빠르면 1상 혹은 이제 2상에서 3상까지 안 가고 기술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 많습니다. 기술 수출. 그러니까 합성 신약 개발 회사인데 ADC라고 이제 우리가 레고캠 바이오 공부하다 보면 ADC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항체하고 약물 결합체 개념이에요. 일종의 어떤 그 플랫폼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술이 이제 핵심 논리가 된 거고, 기존에 일본의 다케다하고 중국에 제가 이름을 잊었는데 중국 회사한테 기술 이전한 그런 레퍼런스가 또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삼상까지를 목표로 하는 그런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기술 수출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 새로운 어떤 그 바이오 주도주 형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레고캠 바이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알테오젠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희한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한 달째 한 것 같아요. 정확히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조회수하고 구독자 수를. 그러니까 컨텐츠 내용이 부담이 없고 계속 매일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제 매일 우리가 최소한 한 꼭지 이상씩 올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한 25개 정도 컨텐츠를 올렸는데, 종목들이 뭐 대체적으로 특히 세력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3S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양 PMP도 그렇고 하여튼 뭐 세진중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알테오젠은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바이오 베타 이런 거 전문 업체죠. 그 알테오젠 핵심 기술은 약효 지속형 제제죠. 약효.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일종의 플랫폼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플랫폼이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플랫폼이 대유행을 하죠. 지난 5월에 SC제형이라고 그래서요. SC제형 그 변환 원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SC제형은 얼마 전에 그 셀티온도 한번 나왔죠. 램시마 SC제형을 개발했다고 나왔는데, 기존에 우리가 램시마 같은 거 맞으려면 닌겔 형태로 한 반나절 정도를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맞는 모습을 봤는데, SC제형은 피하 지방에다가 우리 피부에다 그냥 직접 주사기 형태로 넣는 거죠. 굉장히 간편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플랫폼 기반 기술입니다. 알테오젠도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바닥에서는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 플랫폼 업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표적인 게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갖고 있죠.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도 카카오를 많이 또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가 주니까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많이 사야 되겠죠. 자, 다음 쪽은 이제 바이오톡스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우리가 CRO 업체로 죠. CRO는 임상 전 단계, 전 임상이라고 이제 동물 임상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3대 육성 산업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죠. 실제로 바이오 벤처 쪽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몰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약을 개발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비임상을 거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비임상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뭐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CR 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화평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아마 화평법의 절정기는 2021년이 될 겁니다. 연간 1000톤 이상이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 그게 연간 1000톤 이상 그 화학물질, 위해성 화학물질은 2021년도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톡스텍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엔 한 6개월 정도 안 해도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뭐 6개월 혹은 1년 정도 우리가 1년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캐몬도 이제 그 CRO 업체죠. 캐몬도 뭐 거의 절대 바닥이죠. 일봉을 좀 길게 보도록 할까요? 완전 바닥이죠, 완전. 뭐 역사적 거의 최저 바닥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의 전방 사업이 바이오 사업이죠, 캐몬 같은 경우는. 자, 다음은 이제 대북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테마는 지금 이제 북미 간 실무회담 개최가 결정이 되면 랠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 요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재밌는 거는 남강토건이 지금 자리가 2018년도 3월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당시 10,000원 아래에서 뭐 7, 8,000원 정도에서 38,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어요. 2개월 동안 다이렉트로. 굉장히 야성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 이성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죠. 야성이, 상상력이 지배하면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강토건의 지금 자리가 2018년도 3월달 이 출발점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틀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손해 크게 안 봐요. 이런 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너무 투기적으로 이끄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시세 흐름상 이런 데서는 손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기대 수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강토건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남강토건 같은 경우는 자회사 남강 NK죠. 남강 NK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매출이 그리고 한 1,500억 정도 살짝 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통해서 사실 남북 경협이 본격화가 됐을 때 남북 경협을 통해서 추가되는 매출이 기존 매출 대비해서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현대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대형 건설 회사는 기존 매출 대비 남북 경협으로 추가되는 매출 비중은 작죠, 사실. 자, 남광토건, 그 다음에 신원. 자, 신원은 이제 대표적인 개성공단 수혜주죠. JST나 좋은 사람들, 인디F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는데 신원이 가장 저가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역시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물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대신에 기대 수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원. 그다음에 한창. 자, 한창은 이제 그 크루즈 사업을 하죠. 크루즈 사업. 그리고 한창이 내년 봄서부터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크루즈 페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그런 기사를 또 봤어요. 근데 요거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가지고 오늘도 여타 대북 테마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자호이 한 3% 가까이 올랐는데 어떤 그 대북 테마의 주도주 차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천기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천기계 월봉을 보죠. 월봉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지금 일본으로 보면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7,200원까지 갔다가 차트 좀 짧게 볼까요? 7,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4,100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4일째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주 내일이라든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이너스 눌림목을 줄 것 같은데 많이는 사지 마시고 투자 금액이 한 5% 정도 선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안랩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그랬죠. 자, 안랩,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죠. 안랩이 이제 2011년도 7월달, 저가가 대략 19,000원, 고가가 25,000원인데, 대략 한 2만원에서 다이렉트로, 한 6개월 만에 다이렉트로 16만원까지, 거의 뭐, 다이렉트로 1000%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슈라는 게 이렇게 무섭죠. 대선이라는 게 또 그럴 만한 또 영향을, 그럴 만한 어떤 캐파를 갖고 있죠. 논리는 좀 빈약하죠. 버클리대 법대 동문이라는 그 논리는 좀 빈약하지만, 어떤 그 시세의 어떤 메커니즘 차원에서 동일한 논리다. 그리고 화천기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화천기계는 안랩이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십자선이라고 그러죠. 2011년도 9월달이 되겠네요. 9월달에 저가가 흔들림이 컸죠. 지금도 흔들림이 굉장히 큰 거죠. 7,000원대 갔다가 4,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저가가 29,000원대, 고가가 52,000원대니까 흔들림이 굉장히 컸는데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조국 테마주 특히 화천기계는 그 다음 주에서부터 굉장히 어떤 그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